돈이 되는 뉴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일단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간략하게 점검 듣고 뉴스 볼까요? 아무래도 2,500과 750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았죠. 딱딱 터치만 하고 바로 좀 밀리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갭 메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으로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올라오다가 나름대로 딱 걸려서 목에 찬 상태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일단은 뭐 FOMC 회의록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하루 휴장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는 주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바로미터가 사라졌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환율이 지금 1,340원대 있으면 1,430원에서 지금까지 오면 외국인들은 약 7% 정도씩이 났어요. 환율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가지고 이제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오면 또 한 5% 정도씩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과연 더 이상 이걸 살 거냐 말 거냐. 환율이 떨어진 게 저는 너무 빨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430원에서 1,340원까지 떨어진 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 1,200원대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이 다 왔다라고 보여지면 외국인들이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들은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수급 공백, 재료 공백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일단 쉬어가는 뉴스들 실적도 마무리됐고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멘텀 없는 장세,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빠진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착착 모아놔야 다음에 또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가 그걸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 시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코스피 11% 상승할 것이라고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거는 한 5가지인데 하나하나 보면요 아쉬운 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에 한번 제가 쫙 읊어드릴게요. 낮은 밸류에이션 뭐 하루 이틀인가 싶기도 하고 24년 실적 개선 이거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이야기고 반도체 사이클 상승 전환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슈. 10년 내 최저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 이것도 이제 MSCI 선진주스 편입 기대. 이거는 물음표인데. 가능한가? 이것도 설명 다 가능합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쫙 훑어드릴게요. 좋아요. 주가 상승세 중심의 동북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가 24년까지 40에서 한 50%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장을 좀 보여주시죠. 앞장을 갖고. 자, 일단 그 전에 1년 내 11% 상승하면 2,500에서 11% 가면 한 2,800선? 3,000이 안 되네요. 우리가 11%라고 하지만 내년에 2,800선에 머무른다라면 지수는 별 재미없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뭐 IB에서 다 얘기해놓고 다 틀리니까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시각을 바꿨다. 요거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장이죠. 골드만삭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9월 말 밸류에이션이 PER 10배가 떨어졌어요. 10배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작성할 당시에 이제 근거가 됐을 것 같은데 2,500이 올라오는 순간 PER은 10배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PER이 10배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10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적절한 아니냐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우리가 2020년 말에 PER이 13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평균 우리 PER이 한 11배 정도였는데 이제 10배 정도 왔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하죠. 2014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2023년 대비 2024년 원문을 보면 28%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11% 실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2023년서부터 2024년까지는 28%죠. 28%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연준이 스텝을 2023년에는 지금처럼 밟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근저에는 짧게. 예, 그 근저에는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경기 둔화 반영이 안 된 수치가 아닌가 좀 보고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과연 예.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2019년을 볼 게 아니라 2020년, 2021년에 과잉 투자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해소 부분 봐야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작다라는 거, 뭐 이거는 뭐 생각이 나름이고요. 자,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MSCI 회장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네. 이달 초에. 한국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 놓쳐 있고요. 저희 이제 편입을 하려면 그 요건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의 환율, 환율 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 24시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내만 가능한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환 유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사실 가장 걸려서 가장 지금까지 걸리는 안 거예요. 들어오는 그리고 거예요. 이거 선진국 들어가면 뭘 해야 되죠? 공매도를 공매도. 열어줘야 돼요. 예, 그런 다 부분들에 열어야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우리가 대략 한 500억 달러 들어온다라는데 예. 우리가 지금 그 신흥국 지수에서는 우리나라 비중이 13%예요. 이게 이제 중국이 커져가니까 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데 예. 선진국 들어가면 우리 비중은 4% 정도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일부는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사마다 엇갈립니다. 잠깐만요. 그 4% 절대적인 금액은 어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신흥국 대비 선진국이 5배가 많습니다. 예. 5배가 많지만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산해야 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왜냐면, 정권이 바뀌면서 예. 선진국 뒤에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유출입에 대해서 각 증권사들이 나온 거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수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분석한 거 보면 일부 좀 유입이 될 가능성, 남의 일부는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쵸. 500억 달러는 왜냐면은 제가 본 수치 중에 가장 많습니다. 자금 자체가 그 바스켓 자체가 덩치가 다르잖아요. 네. 현지는. 덩치가 다르고 비중도 다르고 비중도.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예.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쓰긴 썼는데 나름대로 논리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사실 이 말씀드리거든요.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단기 어떠한 뭐 흐름을 노리고 쓴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게 왜냐면 이게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쓰니까. 공교롭게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네. 한 보름 지났고 그 다음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 글쎄요, 제가 이제 뭐 팩트 체크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뭐 그쵸, 코멘트하지는 그쵸. 않겠습니다. 예, 아니 그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이 좀 네.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기 아닙니다. 때문에. 예. 그러면 근데 그 대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우리가 예. 나름대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권가에서 얘기에 나오고 있는 팩트들을 예.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군요. 5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MSCI 지수 편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입이 되려면 예비 대상자가 되고 1년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2008년에 들어갔다가 2014년에 탈락이 된 게 더 이상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팩트 체크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후보에도 지금 들어가지 이름을 않았어요. 올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뭐 이런 걸 걷어내고요. 어찌 되었든 밸류에이션 상 봤을 때 우리가 좀 저평가된 거는 만년 저평가긴 하지만 뭐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증시에 대해서 좀 매력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투자의 저는 그 관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증시 매력도가 많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낮아졌다? 그러니까 바닥을 완전히 찍어야 올라가는 건데 예. 2023년 같은 경우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에요. 뭐냐면 양적 완화됐던 건 이제 축소시키는 단계.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올렸을 때에 대한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후유증. 타깃 같은 경우 이제야 꺾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2023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주들이 올라가줘야 되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하고 이제 석유화학 이런 예.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인데 일단 경기 둔화가 된다면 석유화학도 그렇고 반도체도 2020년, 2021년에 과잉 투자했던 것들 예. 우리가 2000년도에 그 밀리니엄 버블이 있었을 때 그거 해소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서버용에 대한 예. 수요가 급감해버린 게 그 어느 때보다도 급감해버렸거든요. 반도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작년까지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다양하게 한번 지금 고민해 보면 저는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4분기 혹은 내년 초가 네. 역실적 장세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이제 가이던스 분석이 많은데 그러면 한 번의 덜컹거림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덜컹거릴 것 같아요. 저는 한 내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평평해지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투자들은 오르느냐 빠지느냐라는 거죠. 예. 여기서 빠질 근거는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올라갈 만한 근거를 찾는 게
굉장히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단순하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번에 뭐 12월 달에 50bp 하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예. 내년도에 이제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게 과연 호재일까요?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호재일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뜨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볼 수는 때문이고 있죠. 실질적으로 타깃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안 팔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 만한 그런 거. 그 대신 이제 한편으로 보면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가 컨텐츠주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뭐 콘서트를 한다. 블랙핑크가 3분기에 들어왔지만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잡히거든요. 예. 이런 섹터는 괜찮죠. 그래서 아. 지금은 우리가 예, 예. 전반적인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네카오,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지금 이 불황기에도 돈을 버는 기업들은 과연 무엇일까? 예,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시장이 제대로 보인다. 여기서 바닥을 잡았으니 내가 갖고 있는 2020년, 21년에 물렸던 주식들이 다 올라가겠지라고 보는 건 저는 오산이다라고 보고 그건 경기 사이클에 타는 종목들이고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실적 개선이 보이는 종목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추종하는 네. 대표 종목을 그냥 무작정 사는 매매는 이제 끝났다고 보셨고 네. 이제 바닥의 그 지수의 하방 경직은 확보가 됐지만 위쪽으로 강력하게 끌어올릴 모멘텀 부재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 힌트로 엔터 주셨는데 혹시 어떤 종목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엔터 같은 경우 새로운 어떤 모멘텀은 없어요. 뭐 크래프톤 예. 같은 경우 이제 신작 게임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오픈이 되니까 미국에서 성공하느냐 여부가 일단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TV 좀 반응해 있고 아프리카 그다음에 수능 끝났잖아요. 예. CJ CGV가 좀 반응하는 게 예, 있고 예. 그다음에 JYP 엔터, SM 같은 경우 이제 12월 달에 콘서트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실적들을 보고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JYP하고 SM,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CJ TV, CGV, 크래프톤. CJ CGV, 크래프톤. 네. 와, 오늘 종목 많이 주셨네요. 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열어볼까요? 자, 한한령 이후에 중국에서 6년 만에 OTT 플랫폼 쪽에서요. 한국 영화 서비스 첫 개시. 네. 예, 이게 이제 텅신 시핀이라고 텐센트 비디오라는 OTT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영화가 처음으로 지금 등장을 한 건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 요 작품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한중 정상회담 후에 해제 기대감도 있고 이건 국내 이슈입니다만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보셨어요? 인기가 제가 많다고 이런 하는데. 쪽이 좀 약해가지고요. 거의 뭐 보진 않다 보니까. 예. 이제 배우가 이제 여심을 잡는 배우라서 그런가? 그렇죠. 안 보셨나요? 질투감이 예. 제가 좀 심합니다. 예, 엔터주 쇼타임 시작됐다. 하이브 한 달 새에 20% 가까이 급등. 오늘도 뭐 추가 상승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텐츠 이야기를 받아봤는데 이 중국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긍정적으로 이거 혹시 보고 강변 있을까요? 호텔 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아무래도 뭐 이제 우리가 중국이 열리기를 바라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비공식적인 한한령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게 이제 우리가 바뀌었죠. 인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네. 이제 여러 기사 중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중국 소식통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외교장관 회담을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이제 문희라는 그 드라마를 예. 한번 좀 틀어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문희라는 작품하고 강변 호텔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에서 흥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흥행하지 못해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예. 외교장관 회담이라든지 이렇게 총수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끼리 회담한 이후에는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틀어준다는 중국의 어떤 관행이 있다랍니다. 그런 것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콘텐츠가 흥행할 것이 아니라 네.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치레 정도. 하는 정도? 이게 국내에서 성공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말이 달라지죠. 예,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정도라면 뭐 송중기 씨 같은 경우 제가 알 때도 중국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랑은 다르죠. 더군다나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계에서는 되지만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에서 틀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예. 우리가 그때 당시 외교장관 회담이 6년 동안 후속이 없었어요. 예. 따라서 이것도 후속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무조건 미뤄 짐작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자, 그 부분을 걷어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예, 중국은 아. 오리무중이다. 예.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을 그 대신 이제 국내에서의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있죠. 일단 수능 끝났죠. 수능 끝났고 그다음 뭐 이분들의 억눌렸던 수요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화관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하겠죠. 제 지인들도 보면 이제 자제들이 그 시험 보고 나면 뭐 콘서트도 예약해주고 뭐 이런 거, 예. 그 아빠가 대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해주고 지금 뭐 그런 예, 친구들 예. 얘기가 들려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일단 잇따라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다 맞춰져가지고 대규모 지금 계획들이 있는 상태예요. 대규모 예, 예. JYP 같은 경우도 신인 그룹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내년 초까지 한 25차례 정도 예. 공연 계획도 있고요. SM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딱 멈춰 있는 상태에서 예. 과연 무엇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가? 물론 오늘 2차 이제 소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좀 재료가 미약했었던, 그러니까 9월 달에 우리가 가장 괴롭혔던 섹터가 게임 엔터지였어요. 그러다가 9월 말 10월 초에 공매도 쇼크본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을 나타낼 모멘텀이 없었어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없다라고 증권가에서 9월 말 10월 초에 막 두드려 때렸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보면 엔터 쪽들에 보면 엔터 쪽들은 이제 조금 뭔가 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어떻게 보면 가뭄에 예, 좀 예. 피어나는 한 줄기 꽃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예. 너무 그 엔터적인 표현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학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예. 콩 나야죠. 그러니까 엔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죠. 예. 아, 네. 좋습니다. 일단은요, 이제 중국 이슈 기대감 제외하고 보면 그렇죠. 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이익의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걸 본다면 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전 기사를 보면서 네. 종목 힌트 다 주셨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